저희가 이제 카톡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이 네. 카톡. 와, 이 카톡. 민주당? 카톡을 검열한다. 야, 요거 뭐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그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뭐 카톡 검열에 대한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하겠다라는 결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명 처리하자라는 결의안 제출된 게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전 의원이 지금 네. 그리고 그 반대편의 민주당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지금 이러한 대상자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는 이렇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들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했다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카카오톡에 네. 내지는 어떤 그런 SNS 상에서 거짓말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니 가짜 뉴스 생산 기지 같은 데가 민주당 아니에요? 거기가 본진입니다. 아니 네. 가짜뉴스 공장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 별로 없는 곳이 민주당 아닙니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저도 기자하면서 계속 관찰을 해왔는데 네. 2008년에 4월 달에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야 미국소 먹으면 여러분 뇌송송 뇌가 구멍이 성글성글 뚫리고 그리고 무슨 뭐 알칼리를 내가 청산가리를 먹느니 차라리 뭐 미국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네. 미국의 햄버거 먹는 사람들은 뭐 매국노고 역적이고 그다음에 뭐 그 미국소의 우지 그 소기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비누도 잘못 쓰면은 뭐 광우병 걸리고 정말 역사에 남을 거짓말들 양산을 어디서 했습니까?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가짜뉴스 공장장. 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사드 전자파 뭐 쏘면 뭐 사드 전자파로 튀김 무슨 뭐 그 참외도 튀겨지고 사람도 튀겨지고 뭐 이런다면서 얼마나 말 안 되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아 그게 최근이네요. 그게 작년 만약에 민주당 주장대로 하자면요. 작년 3월 달에 대한민국의 모든 해안은 전부 다 방사능 오염된 고기로 득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 먹고 지금 방사능 오염된 사람들로 천지가 됐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터무니없이 했던 게 민주당이에요.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도 뭐 우물우물하면서 그리고 보세요.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그게 무슨 미국의 뭐 잠수함에 의해서 충돌, 뭐 핵잠수함과 거. 충돌을 했느냐 네. 이거는 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 주장하는 사람들과 많이 함께 어울려 다녔죠. 그리고 우리 해군 함정이 침몰됐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그런 주장들에 나왔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뒤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이랬던 게 민주당이에요. 천안함 사건이었나요? 천안함 사건이죠. 네네. 그게. 그다음에 청담동에서 무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모여갖고 뭐 변호사 수십 명과 같이 뭐 동백아가씨를 부르면서 술을 먹었다는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까지 양산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다라는 걸 몸소 시전해 보이신 분들이 민주당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네, 그 그러시죠? 포인트예요. 네, 진짜 단 한 번도 죄송합니다.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흐지부지. 그래놓고서 지금 이제 사실 뭐 이번에 그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거짓말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네. 뭐 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게 유포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로 산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짓말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다 체포할 거야. 내란죄야. 반사. 우리는 이제 얘기했죠. 반사.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이거 뭐 확실히 모르지만 독일에서 그랬다고 해요. 2019년인가에 그 가짜 뉴스 100만 명 이상 되는 사이트에다가 가짜 뉴스를 올렸을 경우에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뭐 수백억의 그 벌금을 때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싹 사라졌고 어떤 한 사람이 뭐 문제가 있었는데 20억인가를 두드려 맞았다. 그러고 났더니 전부 다들 안 하더라. 근데 그거는 몸을 사리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죠. 딴 때 했어야지. 그쵸. 그럼 네. 그거 하려면 자기들이 했던 것부터 사과부터 했어야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스탠스로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죠 하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네 이거는 좀 속보이고 황당하다. 아니 써니 주디님 저기 말하시잖아요. 네. CIA에 신고를 한대요. CIA에 신고를 하겠다. CIA 나는 저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에 안 사세요? 그럼 어디? 그러니까 써니 주디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써니 주디님은 그것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알려주신 분인 거고.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좀 답답해요. 그 시위를 하는 거는 자유죠. 우리가 시위할 수 있죠. 집회 그 폭력 시위가 아니면. 근데 거기에 왜 미국 국기를 왜 들고 나가고 이스라엘 국기를 왜 들고 나가냐고요. 그것도 저는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시민이거나 미국 시민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 나라 왜 저러지? 그렇죠. 왜 자기들 시위하는데 우리나라 그 깃발을 들고 나가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 이 얘기는 이게 지금 과거에 제가 어떤 미국인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기분이 어떠니?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특정 국가를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까 봐 그런데 네. 뭐 그 동남아에 있는 어떤 국가에서 그 시위를 하는데 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네 나라 국기 들고서 막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태극기를 두시는 거야. 저는 뭐 얼마든지 뭐 환영을 합니다만. 네. 그러나 뭐 다른 이스라엘 국기를 든다라든가 뭐 전 이스라엘 좋아합니다. 미국 뭐 아주 좋아하고요. 네, 저도 좋아요. 그렇다고 네. 해서 그런 나라들의 남의 나라 국기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나라 국민들한테는 어떤 평가를 받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의 여신님께서 아유 나부터 신고해라 CIA에 뭐 이런 글도 적어주셨습니다. 밤의 여신? 밤의 여신님,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명태균 씨가 지금 잊을만 하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보도된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에 나눈 대화가 확인이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공유하면서 적어도 120석은 가능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명 씨는 그건 아니다. 뭐 그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김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에 실제 있었느냐를 밝히는데 이러한 정황이 중요한 정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명태균 씨 또 튀어나왔네요. 명태균 씨는 이제 지금 현재 탄핵 국면 이 부분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아마 전면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과 여사가 국민들 앞에서 이게 대놓고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미 거짓말 하셨다는 건 확인이 됐어요. 네. 나는 윤상현이가 그 공천위원장인지도 몰랐어. 나는 그때 정진석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공개된 거 보면 바로 명태균 씨한테 내가 윤상현한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참. 근데 저는 진짜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온 5천만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저렇게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실까. 진짜 걸릴 거 뻔히 걸릴 거 바로.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사도 마찬가지신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닉슨이 탄핵 일보 직전에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제일 큰 공격 대상이었어요. 배신감이었죠, 사실은. 네. 그래 대통령 권한으로 뭐 좀 잘못할 수 있다고 치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네가 뭐 무리해서 뭐 이렇게 잘못했어. 근데 그것보다도 대통령이 국민들에 놓고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못 참겠다. 그래서 결국은 상원에서 탄핵될 것 같으니까 바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진 사임을 사퇴.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명태균 이슈는 이것도 정말 어떻게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명태균과 도대체 관련된 저기 쭉 나오네. 밤의 여신님께서 뭐 얘기하시지만 아니 도대체 우리 중진 의원들께서 왜 그렇게 그 명태균이라는 한 사람한테 매달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 때문인가요? 뭐 때문이었어요? 왜 그렇게 그 명태균 정체불명의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덜덜덜덜 떨었던 건지 진짜 궁금해요 그게. 그 강찬호 기자가 어제 저희 방송 나와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복균자들이라고. 아, 그건 너무 심한 얘기고. 복균자. 네, 지금 명태균에 그 균에 지금 명태균 씨. 네, 그 패러디군요. 네, 명태균에 지금 다 복균이 돼 있고 지금 복균이 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네, 한동훈 대표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사건은 뭐 지금 어느 정도 국정이 좀 혼란한 것이 잠잠해지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탄이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명태균 씨와 돈 거래가 있었든가,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무슨 뭐가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면 이분들은 다 앞으로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가 좀 더 구체화되면 그리고 선거 전국이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이 돼서 선거 전국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시한폭탄이 돼서 터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뭐 청정 지역 뭐 말씀을 하시네. 한동훈 청정 지역 이런 하진식 님이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그 계엄 국면에서도 그렇고 탄핵 국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스캔들과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정가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재판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인들,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정말 깨끗한 정치인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까 1급수 한동훈 여러분들 말 진짜 잘 만드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깨끗한 정치인들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좀 더 젊은 정치인들, 때묻지 않은 정치인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거 원고 있잖아요. 보좌관이 써주는 거 이거 들고서 읽는 사람 말고 자기가 자기 원고 쓸 수 있는 사람 좀 그런 정치인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다 친한 갠데 지금 얘기한 게 다 친한 갠데. 그래요? 네. 네.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주변 분들은 다 그러시던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진짜 구태 정치 지긋지긋하죠. 저것도 지긋지긋해요. 평생을 지켜봐왔는데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요. 갈수록 나빠져. 어떻게 된 게? 저는 너무 슬프다. 상김 정치 그때 젊었을 때 상김 정치 진짜 문제야라고 해서 많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지금 정치는 상김 정치는 하나님이야 진짜.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할게요.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에 비하면 아니야. 민주당 아니야. 그 얘기 하잖아요. 저는 뭐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저는 민주당 반장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 했는데 지금 민주당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죄송합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한테 돌연변이 정당이에요.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어버이 정당이 됐잖아요. 그 DJ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한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제왕적이고 황제적인 그런 정당이거든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에는 민주자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요거는 민주당에 에서도 좀 통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슬프기도 합니다.